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3월 1일 3.1절 오전이고요. 제가 종목 몇 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오늘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지난 2월달 내내 그 업종별 등락률인데요. 운수창고 업종의 등락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약 15% 정도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운수창고 업종의 상승세가 높았다는 것은 아마도 2022년도였던 선행적인 지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오늘은 운수창고 중심으로 몇몇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창고예요. 월봉 차트입니다. 이때가 2007년도 고점 치고요. 2019년, 20년도까지 코로나 직전까지 큰 폭 하락세 보여주다가 코로나 상승기 때 약 800인가요? 1000에서부터 한 2700, 800까지 오름세 대략 한 3배 가까이 상승했죠. 그러다가 상승폭의 절반 가까이 지금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한번 추세선 그어볼까요? 이런 움직임 볼 수가 있겠네요. 요 작년 2020년도 봄철이겠죠? 코로나 이후에 큰 폭 상승세 보일 때 동방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요 10전 전해 가지고 21선도 상향 돌파하고요. 그나마 거량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MAC라든가 소나 차트 그리고 OE 차트 움직임도 좋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여름에 고점 찍고요. 지금 가을과 올 초까지 상승폭의 절반 조정받고 재상승 가능성을 한번 보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거래량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2월달에 상승률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2022년도에 어떤 그 상승세를 주도하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2007년도, 6년도, 7년도에 큰 폭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때가 종합주가지수 2300 고점 찍을 때였어요. 이때 운수창고 업종이 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냐면 대중국 관련주겠죠.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우리 한국이 수출 가지고 먹고 살던 시절이에요. 우리의 물건들이 모두 생산만 되면 모두 그 중국으로 수출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운수창고 업종. 배로 날라야죠. 주로 해운업종이죠. 대한항공도 날랐지만 대한해운이 아마 선도적으로 수출 물량을 주도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큰 폭 상승세 보여줬어요. 그래서 2007년대는 전부 다 운수창고, 특히 해운업종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다시 또 코로나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출은 계속 잘 되고 있었죠. 이제 코로나 점차 약세를 보인다면 한국의 또 운수창고, 해운업종이라든가 항공업종 수출은 좀 더 잘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봉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양새. 나빠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2020년도 여름부터 큰 폭의 상승세 보였고요. 2021년도 여름부터 다시 역별 상태 보이면서 조정. 제가 보기 최근에 거래량들이 증가해주고 있고요. MACD가 한 작년 7월 달이니까요. 지금이 2월 달이고 한 6개월? 7개월 됐죠? 네, 7개월 됐죠? 모처럼 여같이 골든 크로스 걸리면서 상승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빠 보이진 않는 것 같고 거래량도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운수 창고 업종이 올해 나름대로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20주 이동평균선이죠. 작년 8월 달에 21선 이탈한 이후에 하락하고 되돌림 주고 급락세 보였는데요. 아마도 2월 달에 처음으로 역시나 한 6, 7개월 만에 20에서는 상향 돌파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 봉 차트로 봐야 되겠죠?
뭐 이런 모양새. 뭐 1700서부터 2100까지 상승했으니까 한 400포인트 올라갔죠. 이러면서 2월달 운수 창급증이 가장 큰 폭, 약 15%의 상승률을 보인 것이 아닌가 싶어지고 있고요. 뭐 괜찮아 보여요. 거래량도 증가해지고 있고 21선도 돌아서고 있고, 역시의 곡선을 보이게 되면 이와 같이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요. 거래량도 좋아지고 있고 주가도 올라가지고 있고, 이거 봐서는 우리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우상향이 되는 한은 조정시 저가 매수 이런 신호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수 참고업종 중에서 몇 개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2007년도 고점 칠 때 모양이 보게 되면 긴 장대 양선과 긴 장대 음선이 반복해서 나왔죠. 우리가 이런 걸 후근형, 먹구름형,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쫙 끼는 안 좋은 현상이겠죠. 이런 거. 그리고 두 개 봉 차트를 우리가 결합을 한다 그러면 꼬리를 길게 단 슈팅 스타의 모습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10년 이상 13년간의 조정을 거쳤죠. 게다가 2020년도부터 그 긴 저항선을 상향 돌파했고요. 돌파한 후에 일시적인 조정, 이 재상승 가능성에 일단은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어트 파동이랑 좋아하시죠? 1파 상승, 2파 조정, 이 상승 3파, 상승 3파가 남아있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다려 해봅니다. 일단 거래량도 좋았어요. 2월달에. 네, 기다려 한번 해봅니다. 요건 어떤 바닥 따지는 모습이겠죠. 음봉양봉, 음봉양봉. 그래서 3월달에 계속 오름세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종목 몇 개 살펴볼게요. 운수 창고업종 중에서 종목 대한항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 창고업종 중에서 독보적인 항공 물류겠죠. 그래서 대한항공을 여러분께 먼저 한번 보여드립니다. 썩 나빠 보이진 않아요. 네. 대한항공 월봉 차트인데요. 최근에 보면 이런 모양의 색감이 있었죠. 이렇게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요 가격대가 한 25,0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세 번의 고점 치고 상향 돌파하지 못하고 주정 고쳤었는데요. 그 작년 1월 달에 상향 돌파 이후에 소폭 조정을 거치고 있으나 지금 25,000원 이하로는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25,000원이 지금 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달에 2월 달에 보니까 28일밖에 없었지만 거래량은 12월 달과 1월 달에 비해서 거래량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큰 폭은 아닐지라도 조금 바닥은 좀 다지고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아닌가, 길게 바라봐도 크게 나쁘진 않지 않겠니? 라는 그런 눈빛으로 보여집니다. MACD 작년도 1월부터 계속 조정했죠. 주가 고점은 한 번, 두 번, 세 번 쳤는데요. 고점들은 계속 낮아졌어요. 지금까지 쭉 내려왔는데요. 이제 MACD가 좀 상승세로 접어든다면 수렴했죠. 50, 20, 60 다 수렴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락이냐 상승이냐 이 기로 같은데 이 직전 고점인 25,000원은 크게 깨지 않을 걸로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이 25,000원을 지선으로 조정 후에 상승 기류 쪽으로 좀 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무겁다 보니까 큰 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현대글로비스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운수창고업종인데요. 현대글로비스 월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그룹주 내 물류 관련주겠죠. 현대그룹의 모든 그 물류는 현대글로비스에서 담당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현대그룹 들어갈 때 너 어디 가고 싶으니? 그러면 현대자동차도 있고 현대모비스도 있겠지만 요즘 또 학생들은
그 물류 대표적인 업종인 현대글로비스를 많이 선호한다고 해요. 아마 연봉도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현대그룹 내에서. 네, 여기는 굴뚝산업이 아니겠죠? 현대글로비 무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도 뭐 좋지 않을까라는 종목. 작년 고점에 33만 7천 원입니까? 2014년도군요. 2014년에 33만 7천 원 고점 치고 쭉 하락을 했죠. 게다가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상승세 보이면서 아마도 하락하던 5월 이동평균선이 상승세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역시나 뭐 엘리트 파동을 길게 본다면 1파 상승 후 조정 아닌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2파 조정. 이제 상승 3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가?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져보고 싶으네요. 추이를 좀 더 보도록 하는데요. 뭐 모양새가 예뻐요. 오름세, 내림세. 이때가 2005년도에 상장됐던 것 같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20월 이동평균선의 상승, 하락, 소폭이지만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예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1월 달입니까? 1월 달에 연초에 대량 거래 이루어지고요. 긴 장대 양선. 지금은 다시 조정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동평균선, 20주 이동평균선에 지금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 싶으네요. 2월 달에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면 현대 그 글로비스도 업종지수 15% 상승에 큰 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기여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한 5% 정도 조정을 기여를 5 내지 10% 정도 기여를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 모양이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일봉 차트인데요.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고 계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관심은 가져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한해운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거 월봉 차트를 봐야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네. 그 아까 운수창고 상승세 2006년도 7년도 큰 폭 상승했었죠. 그때 운수창고를 주도했던 종목이 바로 대한해운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한진해운, 대한해운. 대중국 관련 수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한국이 중국에 수출 많이 했었어요. 수출 가지고 먹고 살았었죠. 그때 수출 주역이 대한항공, 한진해운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정을 좀 거쳤죠. 그러다가 이때 이런 궁백기 이게 부도났는지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이제는 소폭 시장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를 봐야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서요.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 11월 달입니까? 이때부터 거래량이 제대로 반영되고 주식시장이 움직였군요. 이전까지는 큰 의미가 없었고요. 서서히 상승세로 지금 돌아서는 모습 같아 보이죠? 돌아섰다가 조정 거치고 역시나 20주 이동평균선을 2월 달에 지지난주에 상향 돌파해가지고 소폭이 나가 올라서는 모습이고 아직까지 20주 이동평균선 하락이지만 지금 같은 모양새라면 터닝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MACD도 한 1년여 만에 2021년도 2월 달에 데드 크로스 걸려가지고 쭉 내려왔었는데요. 이제 2월 달에 소폭이지만 거래량도 소폭 증가하면서 골든 크로스 걸려가지고 매수 신호 보이는 것이 아니겠니? 20주 이동평균선도 한 6, 7개월, 작년 6월 달이니까 한 8개월 만에 처음 상향 돌파하는 모습, 거래량도 소폭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관심은 가져봐야 되겠죠. 운수창고는 아무래도 수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 수출 지금 역대 최고치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로 본다면 그 수출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가 운수창고 해운업종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다시 한 번 더 과거에
그 영광을 좀 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펜오션이에요. 거래량이 좀 많아서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이 펜오션 종목도 좀 살펴봐 주세요라고 우리 구독자분 질문 주셨는데, 제가 이 종목 잘 몰라가지고 2007년도 상장됐던 종목이죠. 얘도 충분한 수정 거쳤는데요. 이제 2020년도부터 제대로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이 아니라 2월달에 5,000원서부터 6,570원이면 얘가 15% 올랐군요. 업종지수 15% 오르는데 거의 평균치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좋아요. 주봉 차트 2월달 4주 동안 상승세 뚜렷하게 나타났군요. 5,000원서부터 6,570원까지 거래량도 괜찮고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상승 후에 급락했는데 당장 급등하겠니? 뭐 그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바닥을 다지고, MACD 보니까요, 작년 7월 달에 데드크로스 걸린 이후에 2월 초에 한 7개월 만이죠. 지금 오름세로 돌아서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나도 핑크빛선 위로 양선, 작년 10월 달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양선 위로 올라서고 있는 것 같고, OBV도 전반적으로 오름 추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빠 보이지는 않는 종목 펜오션인데요. 뭐 당장 급등하겠니? 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뭐 그렇다고 나빠 보이지는 않다 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이 정도의 저항은 받겠죠. 7,000원 언저리에서 저항은 받겠죠. 단기적으로. 돌파해 준다면 직전 고점까지도 가지 않겠니?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때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요, 큰 저항은 아닌데 심리적인 저항선 정도로 판단되고요. 뭐 7,000원, 7,500원이 최근에 거래량이 많은 거 봐서는 이 당시의 물량을 소화하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펜오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도 했는데요. 대한항공보다 하고 더불어서 또 T항공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거래량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T항공도 운수창고 쪽에서는 그래도 거래량이 좀 수반되는 종목이라서 제가 T항공 보여드립니다. 뭐 하락하다가 완만하게 돌아서는 모습이죠.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갈 때 오히려 항공 관련주들은 좀 충격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는 빠지지 않았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폭은 크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한 2배 정도 올라간 걸로 판단되죠. 다시 조정 후에 소폭이지만 다시 반등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봉 차트고요. 뭐 대한항공이랑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서서히 여행에 이제 자유가 좀 풀려진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되고요. 여기서 50, 20, 60이 뭉쳐 있는데요. 여기서 뭐 크게 하락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완만하지만 좀 상승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한번 보여집니다. 28일 날 좋았군요. 네. 5.5%가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이때 대량 거래량이죠. 단기 바닥을 확인한 거래량으로 판단됩니다.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은 나쁜 거래량이 아니에요. 이건 아마 개인적인 매수보다는 자전거래 이렇게 보여요. 자전거래. 누가 샀는지 모르겠으나 이 대량 자전 이후에 주가가 오름세를 보인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바닥치고 상승 전환된 것이 아니겠니?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CJ 대한통운도 제가 거래량이 좀 있기 때문에 골라는 놨는데요. 차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좀 보여줄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월봉 차트예요. 횡보하다가 급락을 했었죠. 작년 8월 달에 급락을 해가지고 바닥을 좀 다지겠니? 라는 이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좀 더 추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네. 워낙 급락을 해가지고 이게 멈출 기미를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더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작년 8월 이후로 급락을 해가지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한번 얻어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 정도만 가진다면 행복하겠으나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MACD라든가 뭐 전반적인 움직임은 그래도 조금 돌아서지 않겠니라는 기대감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단기 낙폭이 컸기 때문에 좋게 보면 단기 급등도 하지 않겠냐라고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건 조금 더 우리가 귀한 돈이라면 출혈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업종도 많이 올랐는데요. 그 중에 STX 엔진이 눈에 좀 띄더라고요. 뭐 매수를 권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단기 급등을 해가지고요. 단기 급등을 해가지고요. 지난주에 관심은 좀 가질 것 같아요.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단기 급등. 또 과거에 보니까 급등 후에 이런 조정이 좀 있었는데요. 급등 후에 뭐 상승 돌아선다면 모르겠지만 아마도 STX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게 뭐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좋고요. 지표는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굳이 권하고 싶진 않아요. 워낙 위에 꼬리를 많이 달아가지고요. 다시 한번 뭐 12,000원 전후에서 조정을 좀 있지 않겠니라고 보여집니다. 11,000원 내지 12,000원까지 이런 관심을 기계업종 내에서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굳이 단기 급등한 종목 따라갈 분위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더 보여주고 싶은 종목이 한국조선해양입니까? 월봉 차트부터 볼게요. 쭉 빠졌어요. 2011년도 고점 46만 8천원 치고요. 쭉 빠졌습니다. 코로나 때도 8만원에서부터 16만원까지 딱 2배 뜨고 다시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거죠, 요거. 네. 이게 자꾸 뭐가 생겨요. 네. 딱 요 8만원. 8만원 저점, 8만원 저점, 다시 그대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모양은 예쁘진 않으나 더 이상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거래량이 좋아요. 1월달, 2월달. 그래서 누군가 이거는 좀 줍줍 매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OBV를 보니까 급락하는 과정에서 OBV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또 매집을 하는 것 같기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직전 저점 가까이 내려왔고요. 가격대가. 거래량도 좋고요. 지난주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좋고요. 조금 더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가격대상으로는 뭐 크게 부담감이 없죠. 그럼 언제 사느냐? 뭐 중장기적으로는 21선 상향 돌파했을 때 사면 더 좋겠죠. 지금 20주 이동평균선이 약 93,000원대 있고요. 지금이 88,000원이고요. 한 5,000원 정도 갭은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을 가격이 아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 일봉 차트상으로는 작년 5월달에 고점 치고 쭉 밀렸죠. 이제는 대량 거래량도 한번 일어났고 누군가 매집을 했고 바닥권에서 좀 돌아설 가능성 쪽에 포인트를 한번 맞춰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이 대량 거래가 마이너스 치는 날 대량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올라서는 날이 아니고요. 그래도 한국조선해양은 이 정도면 무리가 없지 않겠니? 21선 돌파했는데 요 61선까지만 돌파해준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이제 바닥의 소리가 고를 수 있는 타이밍도 되지 않았겠나라고 싶어집니다. 앞에 운수 창고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연관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2022년도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사라져 준다면 한국의 그 수출은 저번에 좀 더 예전에 비해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종목들로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현대 미포조선도 보여드려요. 작년에 여러분께 제가 2022년도에는 이 조선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 했었는데요. 월봉 차트입니다. 고점 치고 밀리고 1월달 꼬리 달고 쭉 내려왔는데요. 2월달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나빠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MAC라든가 뭐 소나라든가 OBV도 뭐 그렇게까지 뭐 하락한다 이런 신호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나빠 보이지 않다, 관심 가져도 되겠다, 가격대가 이렇게 뭐 부담되는 가격이 아니지 않겠니 이렇게 보여집니다. 얘도 뭐 이 정도 직전 저점, 네, 이 정도 직전 저점 가격대에서 바닥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같죠. 20월 동평선이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이 정도에서 만나는 선, 25월과 만나는 선부터는 좀 조정을 좀 끝내고 오름세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또 드네요. 현대 미포저선 주봉 차트인데요. 제가 예전에 시황을 1월 17일까지 시황하면서 그려놨던 종목 같습니다. 쭉 1월 달에 그 상향 돌파했다가 3번 빠지고 완만하지만 다시 올라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50, 20, 60이 모두 뭉쳐 있습니다. 거래량도 좋고요. MACD, 소나, 뭐 OBV가 모두 나빠 보이지 않는 분위기예요. 소나도 계속 지금 양선, 핑크빛 선 위에 있고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올해 2022년도에는 우리가 관심 갖고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봉 차트, 제가 많이 이것저것 그려놨네요. 일봉 차트는 뭐 싹 예뻐 보이진 않아요. 좀 지저분하긴 한데요. 주봉 차트라든가 월봉 차트 보게 되면 조금 믿음이 가는 그런 모양새 같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려요. 대우조선해양도 같은 시각에서 보여드립니다. 월봉 차트예요. 얘는 뭐 코로나 이후 상승 장세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됐던 종목이군요. 오름세도 없고 내림세도 없고 그냥 이 종목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글쎄 만원에서부터 뭐 한 2만 3만원까지 가긴 갔었네요. 만원에서부터 3만원까지 4만원까지 갔었군요. 차트 모양이 이래서 그런 거지 할 건 다 했습니다. 만원에서부터 4만원까지 4배 뜨고 조정 거치고 2만원까지 상승폭이 더 많이 빠졌네요. 만원에서 4만원 갔다가 2만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 같습니다. 2만원서부터 26,500원이니까 2월 달에 거의 30% 오른 종목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시장은 좀 무거웠으나 알게 모르게 이렇게 실속 차린 종목들이 몇 개 있었군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약세장에서 이렇게 고개를 드는 종목들 아마 2022년도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게 지난주죠? 지난주 올랐고 어제죠? 어제 살짝 오름세 하는 종목 주봉 차트입니다. MACD 나빠 보이지 않고요. 소나 차트도 지금 핑크빛에 근접하고 있죠? 올라가는 것 같고 OBV도 지금 급격히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이때가 작년 7월 달에 20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었는데요. 지난주에 20주 이동평균선을 처음 상향 돌파했습니다. 한 6개월 만에. 이 정도 뭐 관심을 계속 가져봐도 뭐 바닥권에서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거 일봉 차트예요. 거래량이 최근에 어제 포함해서 지난주 수목금 월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종목 같습니다. 아까 STX 엔진보다는 그래도 가격대는 비슷하게 올라갔는데 더 많이 올라갔는데 뭐 모양은 나쁘진 않아 보이죠? 대우조선해양 고개를 먼저 들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현대중공업 있고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는데요.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봉 차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주봉 차트, 일봉 차트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가격대가 그냥 꾸준한 2021년 9월 달서부터 꾸준하네요. 올라갈 것도 없고 내려갈 것도 없고 워낙 비싸게 출발을 한 종목입니다. 10만원 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네요. 아무래도 뭐 같이 움직이겠죠. 우리가 두산중공업은 제가 좀 권하기 좀 힘들어도 모양이 좀 지저분하고 좀 타짜 느낌이 들어가지고 중공업 관련주 간다면
뭐 미포조선이라든가 뭐 현대중공업 또는 현대중공업 지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지주예요. 월봉 차트. 얘도 한 4만원서부터 8만원 가까이 한 2배 올랐다가 5만원까지 왔으니까 거의 다 내려온 거죠. 더 내려가진 않지 않을까요? 더 내려갈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박스까지 쭉 그려봤군요. 얘도 이제 요 20주 55,000원에 있으니까 요거만 한번 돌파해 준다면 제대로 저 오름세 타지 않을까. MACD도 7월 달에 데드 크로스 걸렸는데 이제 막 골든 크로스 걸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골든 크로스 걸리지 않을까 싶어지고 있고요. 55,000원 20주 이동평균에서 상향 돌파한다면 모양새는 조정 끝나고 오름세로 반전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가격대는 크게 부담이 없네요. 5만원 전후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종목 일봉 차트까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빠 보이진 않네요. 올라갔다가 조정 거쳤는데 20일 이동 평균선에 지지를 받고 버티고 있고 50, 20, 50, 20 모두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있고 60주는 멈춘 거 있는 것 같죠? 거량도 좀 증가해주는 것 같고 MACD 소나 OVV가 다 좋아 보입니다. 현대중공업 지주도 우리가 좀 관심 가질 종목이 아닌가 해서 오늘 제가 운수 참고 몇 개 종목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뭐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지주들 한번 이런 게 쭉 한번 소개시켜 봤습니다. 2022년도에는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종목들일 것 같아서 여러분께 제가 조심스럽게 종목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세가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들 제 보게 되면 밑에 교육 사이트 많이 있죠? 기술적 지표들인데요. 캔들 차트라든가 추세 분석, 패턴 분석, 그리고 지표 분석, 그리고 경영 분석 쭉 설명해 놨으니까요. 또 선절매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코너가요. 엘리오트 파동 이론 많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역시 참고해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예요. 시장이 좀 이렇게 어려울 때는 공부를 하시고요. 시장이 좋을 때는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어려운 장소를 넘기는 겁니다. 3월 1일 종목 여러분께 분석해 드렸고요. 오늘 마치고요. 내일 저녁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